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어쩌면 고구려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알려져 있는 라오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쉽게도 한국어가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될 확률은 아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가 비슷한 민족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라우족이죠. 라우족은 라우어를 사용합니다. 라우어는 소수민족인 라우족의 독자적인 언어인데 신기하게도 라우어는 음성과 의문의 체계와 형태로 및 통사론적 특성에서 한국어와 유사하며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데다 비슷한 단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나는 라우어에서도 나이고 한국어의 너 역시 라우어에서도 너라고 하죠. 그래서 나도 너도를 나터 너터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요는 나를 너타웨요. 나는 서울로 가요를 나를 서울로 가요. 나에게 와요를 나게 라웨요라고 하죠. 언뜻 들으면 같은 말로 들릴 정도의 비슷한 말이 많아 언어학자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한국인과 외모도 닮은 데다 풍습 역시 비슷하죠. 우리가 김치를 담그듯이 야채를 소금에 절여 먹고 찹쌀로 지은 찰밥을 좋아합니다. 또 한국과 같은 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날 역시 한국과 같죠. 한국의 설처럼 라오족의 설 역시 연중 가장 큰 명절이어서 이때에는 모두 모여 색동옷을 입습니다. 또한 옛 고구려의 풍습과 같이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 형수와 결혼하기도 하죠. 이런 점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라오족을 고구려 유민들의 후예로 추정합니다. 한국에서는 논문과 다큐, 방송에서도 다뤄지며 유명해졌죠. 라오족은 정확히 어떤 민족일까요? 정말 고구려의 후예일까요? 아니면 그저 낭설일 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고구려의 후예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라오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라오족이라는 이름에서 라우는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라오족은 자신들을 라우나 라우시, 라우프 등으로 지칭해왔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민족의 염원에 따라 이들을 라오족으로 통칭하기로 결정했죠. 전설에 따르면 라오족의 선조는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남방의 밀림에 나타난 붉은 사슴의 뒤를 쫓다 수초가 무성한 초원을 발견해 북에서 남으로 이주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라오족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라오족이 살던 지역에서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록되기 시작했죠. 기록에 따르면 200년간 라오족은 총 20여 차례 반봉건 민족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라오족 지역의 사회 경제도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고 라오족 간의 경제 문화 왕래도 밀접해졌죠. 1930년대 라오족은 기타 민족과 함께 항일 전쟁을 진행하는 등 외세 침략에 맞서 싸웠으며 해방 전쟁 시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현지 유격대에 가입해 국민당의 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공산당 편이었다는 말이죠. 덕분에 현재 라오족은 중국에서 공인한 56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크게 차별받거나 탄압을 받는 민족도 아니고요. 중국 학자들은 라오족의 기원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을만한 발표는 없었죠. 중국 학자들이 라오족의 기원을 찾아내려는 건 이들이 중국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이 말은 라오족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라오족은 라오어를 사용하는데 문법이나 발음이 쉽기 때문에 산악 민족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와도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게 많다. 이게 라오족이 고구려의 후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불을 지른 요소이죠. 언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왜 고구려의 후예로 보기 힘든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생활상은 어떨까요? 라오족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냥과 채집, 화전농을 근간으로 한 생활을 계속해왔지만 지금은 정착하여 농업을 배우며 살아가죠. 반면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 지역에 나와 일하는 라오족도 많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을 이끄는 장로와 촌장, 사제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며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는 식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엔 두 사람이 씨름 같은 경기를 벌여 진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죠. 가족 풍습도 독특합니다. 보통 자녀 중 막내 아이는 부모와 영구적으로 함께 살면서 노년기에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많죠. 라오족은 대다수가 남편이 처가와 함께 살며 모계 혈통을 이어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양측 혈통을 인정합니다.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신부의 마을에서 대규모 잔치를 통해 열리는데 결혼식이 끝난 뒤 남편은 아내 집에 거의 영구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어떤가요? 비슷하면서도 이 정도 비슷한 나라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오족은 자신의 조상들이 흰눈이 내리는 북방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라오족이 고구려 후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흰눈이 내리는 북방이 고구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삼국사기 기록과 라오족의 언어, 풍습, 외모 등을 근거로 들며 라오족을 고구려인의 후예로 보기도 합니다. 1300여 년 전 고구려가 망한 이듬해 당나라는 반란을 이유로 고구려인 수만 명을 끌고 가 중국 서북쪽 불모지에 버렸는데 라오족이 바로 이들의 후예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라오족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라오족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의심하는 국가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상 한국에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 라오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 혹은 고구려와 라오족을 연관시켜 놓은 곳은 아예 없습니다. 저도 라오족이라는 주제를 잡고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라오족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였죠. 라오족에 대한 한국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제임스 마티소프라는 미국의 교수가 라오어와 한국어가 유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입니다. 이것도 찾아보니 제임스 마티소프가 직접 언급하거나 글로 쓴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1995년 한국 논문에 미국의 마티소프 교수가 라오족의 말의 문장 구조가 한국이나 일본의 문장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라는 글이 다였죠. 사실 몇몇 단어가 비슷하다 뿐이지 다른 언어입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학자들도 알고 있죠. 이미 라오어는 티베트 버마오족의 롤로 버마오 하위 그룹인 롤로이시어 계열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확실한 건 한국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럼 다큐나 논문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일단 논문에서는 고구려의 후예의 가능성을 조사한 것이지 그 어느 논문에서도 고구려의 후예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이죠. 그럼 정말 고구려의 후예인 듯이 꾸민 다큐는 거짓말이 맞습니다. 이건 이미 기사로도 폭로된 바가 있죠. 2001년 MBC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한글 라오마을로 가다라는 다큐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독립제작사협회 대상까지 수상했죠. 이때 같이 갔던 한 사람이 서울대 도구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언어학과 음성학을 공부하던 유리나 씨입니다. 유리나 씨는 직접 미디어오늘에 글을 보냈죠.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라오족은 한국의 방송 다큐멘터리에 종종 등장하는 산족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라오족의 스토리는 이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들이 아닌가 하는 상상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넌센스죠. 조금만 자료 조사를 해보고 라오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언어, 생김새는 이들이 운남성 출신이며 남방 계열의 사람들임을 뚜렷이 나타냅니다. 고구려 기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라오어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상당 부분 거짓이라는 것은 언어 조사를 하루만 해봐도 알 수 있죠.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인문 다큐 제작 경험이 풍부한 담당 PD는 라오족 샤먼의 제사 도구가 운남성 지역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더군요. 이쯤 이야기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쇼라고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그 마을에 혼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며 살았다는 설정을 위해 멀쩡한 대나무집 한 채를 허물었다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긴 했지만 영분도 모를 쇼에 동원돼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어이없어하며 웃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태국 땅에 살지만 국적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가난한 소수자로 사는 그들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민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서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역사를 마음대로 갖다 붙인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죠. 물론 아주 희박한 확률로 정말 고구려의 후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말이죠. 고구려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잘못 알려진 라오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